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TSMC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TSMC가 괜찮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이 TSMC라는 회사의 주가는요, 원래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2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TSMC의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언더퍼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이 나왔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정도 있으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메모리가 여기 있고 그 중간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TSMC라는 회사는 메모리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파운드리 회사고 주로 주문을 받는 게 대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유사했는데, 갑자기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괴리가 난 거죠.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괴리가 왜 났을까? 이 괴리가 난 게 정당한 건가? 정당하다면 이 괴리가 났던 정당한 이유가 없어질 수 있는가? 이게 없어지면 주가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괴리가 났던 이유가 정당했던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정당했던 이유가 지금은 정당하지 않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TSMC가 최소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는 일단 다른 영역이니까 변론으로 하고요. TSMC가 최소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괴리 정도는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시장의 측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한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측면인데요. 이렇습니다. 올해 그 7월 달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규제가 많았죠. 처음으로 디디 추싱 상장하면서 거기 때리고, 사교육 때리고, 그다음에 IT 기업 때리고, 최근에 헬스케어 원격 계속 규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많이 들어있는 MSCI 차이나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MS 차이나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경험상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외국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 중국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연구를 해요. 막 MSCI 차이는 안 좋으니까 그럼 그 대안으로 대만 항공이 좋을 수 있다 연구해서 그런 걸 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도 별로 안 크고 한국, 대만은 더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 중국, 한국, 대만이란 요 지역, 특히나 MSCI 차이나 MSCI 대만, MSCI 한국은 이 텍,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의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규제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빼기로 결정을 하면 그냥 자동방으로 대만하고 한국도 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사실은 한국 시장의 약세를 전 이끌었다고 최근에 보는 거고요, 일부는. 근데 사실은 중국은 이미 2022년 EPS 추정치가 연초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버티다가 규제로 빵 빠진 거니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EPS가 안 좋았으니까. 대만은 좀 억울한 게 EPS 추정치가 되게 상향 조정되고 있었고, 그리고 6, 7월부터는 옆으로 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 이슈 때문에 같이 좀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역으로 말하면 중국 쪽에서 EPS가 상향 조정되거나 주가의 바닥을 잡으면 대만이든 한국이든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TSMC는 대만에 상장된 회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거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TSM이라는 그 코드로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좋아지는 게 보여서 대만이 좋아지면 당연히 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10월 달에 중국 MSCI 차이나 2022년 EPS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처음입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10월 달 MSCI 차이나 지수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최근에 다시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 이 MSCI 차이나 EPS가 좋아지는 게 조금 더 연장이 되면 요 긍정적인 게 대만, 한국에도 영향을 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당연히 대만 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TSMC의 주가에도 저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펀더멘탈한 측면인데요.
이 TSMC라는 회사는 되게 뭐랄까 되게 예측 가능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매 분기 그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 항상 가이던스가 실제 실적과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편한 게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2분기 얼마 나올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가이던스가 중요시되는 회사인데 작년만 해도요. TSMC의 가이던스는 항상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한 10%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2분기 추정치가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10이었는데 계속 11씩을 준 거죠. 그렇게 잘 주다 보니까 항상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1개월 후에 한 10%, 3개월 후에 30%씩 주가가 올랐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또 다른 점인데 한국은 실적이 잘 나오면 일단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리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만이나 미국은 그래도 그런 건 좀 덜 한 것 같아요. 가이던스 숫자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TSMC가 실적을 내고 가이던스를 주면 항상 주가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어땠냐?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냈는데요. 계속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반영했냐면 컨센서스보다 낮은 가이던스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 TSMC의 주가가 1분기, 2분기 계속 이후에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한 이유였던 거죠. 그 괴리를 설명하는 일부. 근데 이번 10월 중순에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되게 한 1년 만에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작년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괴리를 이게 메우는 펀더멘탈한 요소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TSMC도 스마트폰 비중이 되게 높아요. 55%, 60%였습니다. 전체 매출에. 근데 스마트폰은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짧죠. 되게 스마트폰이 금방 바뀌고 진폭도 커요.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회사의 스마트폰 비중이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늘어나고 있냐 비중이 HPC라고 하더라고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사이클이 긴 편이죠. 그리고 진폭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의 변화 자체가 회사의 리레이팅을 이끌 수 있는 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SMC의 또 하나의 장점 장기적으로 뭐냐면 이 회사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얼마 웨이퍼를 팔았는지 볼륨을 줍니다. 물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이 물량으로 나누면 물론 이게 정확하게 ASP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매 분기 똑같은 숫자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일정하게 나눠서 추세를 그리면 일정한 추세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ASP가 지난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TSMC는 자기들이 원하는 투자를 하고 제품을 만들 수만 있으면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 걱정 많은데 가장 그런 것에 대응이 잘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한 부분도 TSMC가 보여줬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괴리를 이제는 메꿀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 없는데 이 TSMC를 보니까 내년 2022년 기준으로 컨센서스 기준, 제가 추정한 건 아닙니다. 물론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이 22배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나스닥의 지금 평균 PE가요. 내년 걸로 보니까 27배 정도 돼요. 사실 올해 PE로만 보면 올해는 나스닥 한 30배 정도 되고 TSMC도 한 30배 되는데 내년이 TSMC가 PE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컨센에서 보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TSMC의 EPS 성장률이 시장보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 TSMC의 밸류에이션이 시장보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성장률에 비례하고 할인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TSMC의 시장 대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TSMC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